어떤 분들이 그러면 수술을 받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레이저 시력 교정을 할 때 각막의 절상량이 보통 100에서 130 정도를 저희가 좀 많이 깎는 군으로 구별을 하는데 100 이상이 깎이게 돼서 다음에 더 한 번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렌즈 삽입술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막 곡률이 편편한 경우도 렌즈 삽입술에는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동공이 큰 사람들한테도 렌즈 삽입술은 좀 도움이 되는데 레이저로 각막을 깎는 것은 깎을 수 있는 그 크기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깎는 면적이 늘어날수록 깎는 양도 비례해서 같이 늘어나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렌즈 삽입술의 그 렌즈는 각막에 깎는 면적으로 전환을 했을 때 7.2mm까지 확보가 되거든요. 7.2mm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크게 수술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공이 큰 사람이라면 렌즈 삽입술로 야간의 빛번짐이나 눈부심을 많이 완화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안구 건조증이 너무 심하거나 혹은 안구 건조증이 심해질 것이 좀 무서운 사람들, 이런 분들은 렌즈 삽입술을 제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그래서 저희 병원의 통계를 보면 건조한 스튜디오, 그다음에 건조한 비행기 내에서 근무를 하시는 이런 분들이 레이저로 수술을 할 수 있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렌즈 삽입술을 먼저 해달라 하신다. 이제 그 이유가 건조한 부분에 대한 염려, 아니면 이미 너무 건조해서 도저히 각막을 내가 깎는 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분들이고요. 각막 모양이 비대칭, 그리고 수술 후에 그 비대칭이 좀 심해지거나 악화돼서 다른 합병증이 유발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막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나 비정상과 정상의 중간에 있다면 각막을 깎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렌즈 삽입술을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아벨리노 각막이 영양증이라고 하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이건 각막에 하얀 반점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고 한국인한테는요 한 870명 중에 1명씩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각막을 레이저로 깎으면 그 하얀 반점의 개수가 수십 배, 수백 배 늘어나서 결국 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벨리노 검사를 수술 전에 유전자 검사를 꼭 하고요. 그런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피세포, 그리고 전방의 깊이, 그다음에 다른 눈에 이상소견이 있는지 없는지 등등을 저희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수술을 진짜로 해서 도움을 받는 분, 그리고 수술을 하면 안 되는 분을 면밀하게 체크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수술의 대상자를 고르게 되죠. 두 번째 말씀드릴 렌즈는 이제 후방형 렌즈예요. 가장 대표적인 후방형 렌즈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ICL이라고 하는 렌즈입니다. ICL 렌즈는 이렇게 후방에 위치하는 연성 렌즈를 뜻합니다. 이 플레이트처럼 네모나게 생긴 렌즈고요. 중앙에 시력을 교정해주는 광학부가 존재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홍채에다가 레이저로 구멍을 뚫지 않아도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중앙에 구멍이 이미 뚫려져 있기 때문에 방수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렌즈 삽입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간편해진 것이고요. 이 ICL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모델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CL하고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긴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렌즈를 글레이즈 렌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에코 렌즈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판매가 되고 있는 IPCL이라고 하는 렌즈가 있습니다. IPCL은 상대적으로 글레이즈에 비해서는 ICL과는 모양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끝에 있는 날개 부분이 2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가 있는 것이 큰 특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구멍이 굉장히 많이 뚫려 있습니다. 7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는 것이 특징이어서 구멍이 하나만 뚫려 있거나 혹은 2개나 3개 정도 뚫려져 있는 ICL이나 글레이즈에 비해서는 방수의 흐름이 더 많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제조사의 특징이긴 한데, 실제 임상에서는 그런 큰 유용성을 느끼지는 못해요. 중요한 건 저는 중앙에 있는 이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앙에 있는 구멍이 ICL과 동일하게 방수의 흐름을 잘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렌즈로서의 그 안정성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면 ICL과 지금 얘기한 글레이즈나 IPCL은 무엇이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는 재질에서 차이가 나고요. ICL은 콜라머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재질을 사용해서 만든 렌즈가 되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글레이즈와 IPCL은 하이브리드 아크릴릭이라고 하는 재질로 만들어졌어요. 굴절률이 서로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CL이 조금 더 말랑하고 얇은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ICL은 이 광학부가 비구면이 아닌 구면의 광학부를 가지고 있고요. 글레이즈와 IPCL은 비구면 상태의 광학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구면인 경우에 주변 시야의 왜곡이 덜 일으키게끔 한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구면의 경우에는 주변과 중심부의 상의 왜곡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인데요. 고도근시인 경우에는 이 구면과 비구면의 차이를 그렇게 두드러지게 느끼시지는 못할 겁니다. 닥터나이키의 TMI 진료실 오늘 편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